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친일 또는 숭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거사 언급이 사라진 윤 대통령의 경북절 경축사, 또 중일마라 그러죠. 요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 이런 인터뷰를 했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신민사관 뉴라이트 논란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역사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이나 주요 직책에 친일적 행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친일 발언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요 직책에 앉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너무 큰 실망과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의원님 한 분을 모셨는데, 최근에요 친일 행위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공기관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인천 아니죠 이제 경기 부천병, 네, 부천병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이건태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 옆 동네잖아요. 그러네요. 친해서 가셔야 예, 되니까. 자, 뭐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 또 이제 공공기관의 이런 망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예. 발언한 사람들 임명하는 것, 이거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친일의 네,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그것도. 온 국민의 뜻에 반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예, 오히려 협조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홍범도 장군의 흉상, 흉상 철거 맞아요. 문제도 그것도. 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어, 그런 행동을 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도광산 예. 유네스코 등재 그 부분도 전혀 반대하지 않고 협조한 그런 맞아요. 모습을 찬성을 보였단 말이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부가 일관되게 친일의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네.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 대한 국민은 3.1 운동에 의해서 설립된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의 법통을 맞습니다. 개성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헌법이 선언한 우리의 정체성인데, 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에 반하는 예. 정책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 다분히 이건 위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위헌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인 예.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윤 대통령의 역사관 그리고 관련된 대일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예. 지난 20일 이종창 광복회장이 긴급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관들의 수장을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다. 일진의 같은 매국적 인사들을 청산하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 상당히 좀 센 발언이고 예. 용산에 밀정이 있다. 예. 또 일진에 이런 발언을 예. 했는데, 일단 의원님은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예.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예. 한국학중앙연구원, 맞아요. 거기도.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네.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곳에 이사장, 원장, 이사 등이 이미 편제를 했거나 예. 배치를 했거나 음. 또 배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치밀한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구나. 그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 그리고 의심이죠. 여기에는 용산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 일진의 네. 밀정, 이 주장은 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단어를 잘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금 뭐 일진의 문제나 밀정 문제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그것도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인사잖아요. 예. 뭐 진보 인사도 아닌데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문제 의식인데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일제 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하는 특별법 이런 예. 것도 만들고 발의를 하셨는데 당내 보니까 비슷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가 됐더라고요. 예. 그럼 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예. 당내 다른 법안들과 지금 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먼저 당내에 지금 계류되어 예. 있는 예. 최근에 낸 법안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예. 6월달에 김용민 의원님이 형법 개정안을 냈는데 예.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상에 그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할 경우에는 징역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고요. 예. 그래 8월달에는 이제 김준혁 의원이 독립기념법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예. 이것은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해서 음. 이사의 의결로 해임이나 지명 처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예. 박용각 의원님도 독립기념법 개정안을 냈는데 예.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 결격 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자를 포함시키고 국회가 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냈고 예. 소영구 의원님도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해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을 징역 벌금형을 처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께서 예. 경술 국채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촉구할 수 있는 촉구 결의안 그걸 예. 냈더라고요. 근데 제 법안은 예. 자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들을 규정했던 것이 이제 일제 강점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명하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어요. 예.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가동돼서 2009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지정을 했죠. 예. 그러면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자들이 당연히 공무원이 못 되도록 한 것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기관에도 취임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국가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도 못되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죠. 그동안에 이 법이 없었던 것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거죠. 모르고 이제 있었으니까. 이번 이제 사태를 통해서 예. 이런 자들이 실제 존재하고 세력으로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니까 예. 그러면 진작 있었어야 이 법을 이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법안을. 예. 그럼 이 법안들을 예를 들면 이게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예. 같이 논의해서 당내 예를 들면 그 당론으로 발의를 할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르게 추진할 건지 이것도 어떤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의원님 그러면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서 이걸 하나의 법안으로만 당론을 채택을 할지 아니면 그냥 각각 의원들이 각자 발의를 해서 상임위 통과시켜서 갈지. 저는 이 법안을 네. 이제 독립기관장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저희 의원실에서 기획을 해서 8월 14일 날 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8월 14일 내니까 몇몇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걸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예.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의 취지가 아주 좋다. 예. 반드시 이 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법안을 이제 검토를 하시고 예. 이 제 법안에 보충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예컨대 독도를 우리의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런 활동을 소홀히 한다든가 또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완해서 법안을 또 추가로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 우리 정책위에서 그러면 요걸 추진하는데 예.
이제 이건태가 먼저 이제 법안을 냈고 이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추가 법안을 내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지 그것을 이제 결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낸 법안의 취지를 포함한 이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예, 가능성이 예, 높다.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예.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집단 학살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예. 끝까지 찬양해서. 예.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친일 행정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부모님도 뭐 어떻게 그런 부분들 유럽과 다르게 우리는 왜 이걸 못한 걸까요? 그게 대체?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광복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초창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제대로 단죄를 하고 쓸어냈어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안 됐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고 그게 지금 동력을 발휘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아쉽고 제 법안에 의해서 이제 저는 이 법안은 국민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그렇죠.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맞아요. 이런 자들이 공직에 또 준공직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를 뭐 찬양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자들은 그 형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가치가 있다. 법원의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법안도 지금 김용민 의원이 낸 형법 개정안에 이런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추진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의 기본, 국가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먼저 확보돼야만이 그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정체성이 확보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독립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거기서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이런 입법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꺼내더라고요. 본인도 법률가시니까 표현의 자유 문제 또 사상 검증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당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런 부분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 법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제가 낸 법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법안의 그 기초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 국민은 3.1 운동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대한 국민의 의무예요, 그게. 또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이게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헌법적 근거를 받아가지고 일제 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되었고 지금도 그 법이 살아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보면 그러면 친일 반민족 행위가 뭐냐 해서 그 법에 친일 반민족 행위의 20개 유형을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다. 그리고 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 위원회가 다 고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를 또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선동, 동조하는 거. 이건 법리적으로 명쾌해요. 다 왜냐하면 헌법과 이미 기존의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란은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을 공직에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논란이 있다. 근데 해당 기관에서 판단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다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누군지를 다 조사해서 규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선동, 고무, 동조한 거다
라고 확정을 해주면 거기에 예. 따라서 임명 배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문의해서 거기서 예. 결정해주면 예.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가 2009년도에 활동을 종료했는데 예. 제 법안이 이제 나가면 예. 다시 이제 이런 심사할 기능을 제가 법안에서 개정안에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해서 비상설적이라도 만들어야겠죠. 예. 필요할 때 모여서 예, 회의하고 예. 또 뭐 그렇습니다. 상설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예, 예.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뭐 아까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네. 하셨는데 이런 발언도 했어요. 독도 영유권 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죄목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고 그 노정면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내란죄로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네. 그 뉴스를 보고 네. 내란죄를 저도 내란죄는 거의 우리가 안 쓰는 법이잖아요. 거의 안 쓰죠. 그래서 형법에 해당 조항을 봤더니 네. 내란죄 구성 요건에는 폭동이 들어가 있어요. 폭동. 폭동이- 폭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내란죄가 네,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내란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예.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무 조항에 예. 국토의 보존이 대통령의 맞아요. 의무로 의무 딱 돼 조항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예. 그러면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죠. 예. 그다음에 역대 대통령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 독도의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해왔던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폐기하거나 방기하거나 방치했을 때는 그건 의도적인 폐기 방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화 만드는 것 거기에 만약에 그 폐기나 방조나 방치가 도움을 준다면 예. 그것은 독도의 국토 보존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렇죠.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는 안 될지 모르지만 예. 헌법 위반에 탄핵 사유는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독립균형관장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의하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럼 이게 나중에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 다음부터 임명된 사람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법안을 네. 심사하는 단계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 못하도록 한 건데 제가 이제 요 보도되고 논의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예. 지금 있는 사람도 과거에 그런 행적을 했으면 예. 소급을 하든지 그런 조항을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 임기 채우려면 또 몇 년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도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따져야 되겠다. 왜냐면 예. 이러고 나면 뭐 만약 이제 법안 통과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사람들 네. 임기 2년 3년 지나면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다 끝나버리는데 그럼 뭐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이제 과거에 자기의 행적을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소급해가지고 퇴출시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임명된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예. 그랬을 때는 역시 퇴출시키는 것. 이런 법안으로 필요하고 예. 또 현재 당장은 그런 운동은 이제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헌법 위반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해당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퇴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회 자체가 장악이 된 상태면 이게 예.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광복회에 대한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광복회 무슨 아카데미인가요? 그 단체의 아카데미 센터장인가 이분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맨날 수사는 뭐 이렇게 맨날 수사한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은 자기 편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제 수사기관 출신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대통령에서 비판적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 개입 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런 얘기로 따지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 사안은? 그 국가 유공자 단체법이 있어요. 예. 그 단체법에 보면 보훈부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은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기관은 다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훈부가 감사원이 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사의 동기가 예. 무슨 회계 부정이 발견돼 가지고 그건 한 게 아니라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발언 때문에 예. 이 광복회가 예. 좀 이정찬 광복회장이 음.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에 올바르게 부합되게 활동을 가지고 그게 이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책임질겠죠. 책임져야 되죠. 네. 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고 하거나 이런 발언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수사의 뭐랄까요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 네. 되죠. 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음. 하는 수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공정하게 작동을 하면 검찰 단계에서 이게 수사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또는 막 그 되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이거 회계 부정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제동을 걸어줘야죠. 자, 그럼 또 친일 공방이 이렇게 심한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물러날 것 같은데 방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언제든 만날 여유가 있다라는 답변을 퇴임 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나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거의 임기 말에 오는 것도 특이하고요. 보통은 임기 초에 와서 협력하고 이제 물러날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 총리가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방한을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뭐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한 거 보면 아마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보통은 퇴임할 때 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봤습니다. 외교 정상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지금 퇴임을 앞둔 총리인데 외국의 정상이 예. 퇴임을 앞둔 정상이 우리 초청으로 또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예. 그다음에 온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때문에 오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뭐 때문에 오는지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정상 간의 회담이 개인 만남, 개인의 음. 친교의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건 뭐 국가 정상회담을 뭐 개인 친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럼 뭐 기시다 저쪽 수상이 오면 예. 결국 뭐 사다광산 협조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그런 얘기 감사하다, 같아요. 내 재임 중에 참 윤 대통령이 도와줘서 네, 감사하다, 뭐 그런 그런 얘기 얘기하려고 온다면 국민들의 그 화를 독봐도 그런 거죠. 유만부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기시다가 그 뭐 언론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 본인의 최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요걸 제일 잘한 걸로. 왜냐면 워낙 지지율이 낮잖아요 기시다도.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도와줘서 온갖 독도 만행도 하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주고. 결국은 기시다가 저렇게 낮은 지지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최대 성과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도와준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는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그 수상이나 일본의 지도자들도 이게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5년짜리 윤석열 정부하고 뭘 해서 무슨 성과를 봤다고 해서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와 마음을 사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속이 안 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면 그로 인한 양 국민 간의 상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까지 냉정하게 보면서 일본 정상들도 외교를 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 정부의 정상이 좀 이상한 외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편성돼가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외국 정상이 오면 그게 어떤 방문이든 또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영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 세금 들어가는데 우리 세금으로 왜 기시다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저는 이제 불안한 게 예.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예. 저게 그 결국은 뭐 한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려고 그런 이런 의도로. 사전 포석을 계속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사실 돼요. 예. 예. 참 근데요 한일 군사 동맹이 되면 예. 만약 유사시에는 자위대 소위 이제 뭐 그 전쟁 가능한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본토가 아니더라도 독도 같은데 만약에 상륙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충분히 벌일 수 있죠. 참나. 아니 독도를 어떻게 일본의 군대가 그 군합발로 들어올 수가 있는 예, 겁니까? 그건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직도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뭐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아유 진짜 짜증납니다.